지금 41,000원에 차익 실현을 하느냐 아니면 41,000원을 넘기고 가느냐의 기준인데, 기술적으로는 좀 현재 뭐 프로그램 매도도 다시 확대되고 있고, 급격히 주가를 땡겨놨던 부분에 골드만삭스의 창고도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 사인을 내는 부분은 감으로만 대처할 수는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처를 할 건데, 이 분봉 기준에서의 흐름들, 일주월봉 또 분봉 전부 다 놓고 보겠죠. 그런데 이 분봉 기준의 기준에 거래를 수반하고 1분봉에서 지금 막 거래를 수반하고 한 단계 살짝 고점을 넘겨놨어요. 근데 위에 매도 잔량이 월등히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팽팽한 거죠. 위로 갈래 아래로 갈래 하는데, 밑에 만약에 매수 잔량이 저렇게 만주 단위 쌓이면 이거는 지는 거죠. 왜냐면 위로 안 사고 밑에서 받아먹겠다는 거잖아요. 밑으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위로 쌓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다. 오늘 장중에 8%나 밀렸고, 어제 상한가의 뭐 절반,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개파락 2, 3%의 범위에서 뭐 차익 실현 이렇게 단행하신 분들은 돌릴 때 또 재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던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어제 차익 실현을 또 못하고 오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기준에 37,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벅차죠. 어제 이제 교육할 때가 저 가격이었거든요. 37,000원대 기준. 어찌됐든 뭐 지금 기준에서는 어느 방향일 거냐의 기준에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선가에서는. 이게 시가총액 2조 7천억까지 올라왔는데 개인들의 힘만 갖고는 되지 않고요. 조금 전에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 매수를 넣어주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따라붙는 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 전 거래일에 골드만삭스의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140만 주의 순매수를 그대로 단행한 거죠. 오늘 기준에 뭐 얼마큼 더 매수의 기준을 잡아내 줄지, 혹은 지금 기준에서는 오히려 장중에 32만 9천 주 정도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 매수와 함께 매도도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단기 공략. 그래서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단타를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과연 나머지 물량을 빼고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창고 동향 기준에 이제 어제 외국계가 다 산 거고, 그게 다 외국인으로 추정치가 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터져 나왔지만은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편입을 하고, 그리고 고점 대비 3% 밀리면 정리하자. 그러면 전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 범위가 형성이 되는데, 뭐 변동성 매매 따라붙을 때 손절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따라붙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일에 의해서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상당히 오버슈팅이 나와 있는 그런 자리의 연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을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도 일정 범위 수익 범위 이상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면, 근데 창고 동향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고점에서부터의 그 조정폭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를 좀 타이트하게 잡을 거예요. 프로그램 쪽이 벌써 50만 주예요. 어제 200만 주,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150만 주 이상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흥분하고 즐거워했다면, 오늘 기준에서는 이미 5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불편함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방어적인 측면도 있어야지 막연히 더 갈 것이야, 내가 샀으니까 더 엄청난 슈팅이 나올 것이야, 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우리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일단 뭐 1분봉이고요. 5분봉의 기준에 고점의 흐름이 있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가 제한적이면서 고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버슈팅 기준의 강력한 거래, 혹은 보여지는 창고에서의 수급,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140만 주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5% 지분 신고를 하지 않을 범위까지, 그러니까 오늘도 한 150만 주를 사겠다. 그 흐름이 지금 연속성을 띠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그럼 골드만삭스가 보여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믿고 따라가기에는 자, 거래량이 지금 이제 치고 들어올리면서 거래가 이제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실려주든가 1분 20초 남았는데 1분 20초 동안 월등히 실려주든가 아니면 거래량이 실리지 않더라도 수급 부분의 흐름이 보여지든가 프로그램이 개선된다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의 흐름이 연출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죠. 일단은 42,000원에 또 매수를 냅니다. 뭐 강세를 띄는데 매수를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기준에서 매매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상한가까지의 수익을 잡아냈고 그냥 막연히 야 이걸 어떻게 사 이렇게 오른 거를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면은 10월 달에 60% 올라온 하이닉스는 어떻게 매매합니까? 10월 달에 60% 치고 올라오고 지금 거래량이 그나마도 이렇게 되면 실린 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도 일정 부분 실렸다. 지금 23초 남았는데 급격히 두들겨 맞아서 내려오지 않나. 그래서 제일 긍정적인 거는 동시효과 이후에 쭉 미끄러졌을 때 저 거래량까지 신고가를 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최소 범위의 기준은 70만 주인데 이 70만 주 갖고는 안 되죠. 앞전 요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100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급이 지금 이제 48만 주, 그러니까 50만 주 그 원저리에서 딱 멈춰져는 있어요. 멈춰져는 있는데 저 멈춰져 있는 프로그램 수급이 지금처럼 또 다시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서 뭐 50만 주 수준, 50만 주 넘기고 55만 주 이렇게 되면 불편하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뭐 한투 쪽이 순매수가 아니라 매수 창구가 한투 쪽이 64만 주 매도에 49만 주 매수인데 골드만삭스가 이제 뭐 지금 48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의 슈팅 범위가 있는데 어제처럼 이 위에 몇만 주 단위씩 쌓여 있어야 편하게 합니다. 어제는 굉장히 편안한 거죠. 제가 못 쫓아가고 메타방 못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VVIP방의 강력한 매수에 못 드린 부분 그리고 메타방 기준에서의 그 매수 기준을 강하게 못 잡아드린 부분이 이제 어제 기준에서 아쉬웠던 부분이고 오늘 기준에서는 뭐 월등합니다. 그래서 두산 피어스를 전체적으로 다 뿌려주세요. 어제 뭐 방송하면 섞어가지고 뿌리면 제일 좋긴 한데 지금 뭐 그럴 위치가 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현재 기준에 두산 피어스는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쪽 불기둥방에도 이제 지금의 위치에서는 두산 피어셀에 대해서 매수잔을 잡아내 드리겠죠. 종목이 많이 떠요. 최근 뭐 흐름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뜹니다. 거기서도 이제 뭐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종목이 굉장히 많이 떠 있고 지금 두산 피어셀도 일단은 검색기에 떠 있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고 양선으로 돌리고 그 변동률의 기준이 확장되고 그죠. 그래서 일단 제 입장에서는 뭐 너무 공격적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주력 비중처럼 어마어마한 비중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고 5% 수준의 매수 기준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그 꾸준히 두산 피어스를 가지고 왔었고요. 그죠? 중간중간에 이제 흔들릴 때 질문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두산 피어셀에 대해서 잘 가지고 온 상태에서 전일 아주 강력한 매수세는 못 드렸어도 33,000원 또 34,500원 3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눌려 내려가면은 1.5 그리고 3% 수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는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3% 어제 같은 경우도 1.5에서는 팔 필요가 있을까요? 변동률이 큰데 결론은 3.5 기준 3%하고 5% 기준에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합시다였는데 사실상 그런 조정이 어제 나오질 않았어요. 그죠? 녹화하는 사이에
잠시 이제 출렁거림은 한 번 있었는데 녹화 끝날 무렵 그리고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 매직 계산기 올려드릴 때 기준에서는 뭐 전혀. 그래서 어제도 뭐 좋은 흐름이었고 오늘은 이제 1.5 정도에서는 이제 절반 정도 정리를 하고 3% 전량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1.5가 생각보다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차익 실현 문자를 내보내더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뭐 마진 영상 보시는 분들,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3% 정도 내가 덜 먹었다 혹은 오늘 들어간 거 손절을 한 거다 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뭐 일찍 따라붙었으면 되잖아요. 39,000원부터 매수해 나갔는데 그죠? 지금 고점에서 3% 밀리는 기준을 잡아도 43,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수익 부분이죠. 39,000원부터 들어가셨다면. 근데 그것을 그때 못 들어오고 지금에 와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라이브 방송 접속해 계시고 매매가 원활하시다면은 그럼 나 매매할 거야. 매매할 거야. 그렇다면은 손절범위 딱 잡아놓고 매매 기준 설정을 잡으셔도 무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41,550원일 때가 43,300원인 거고 지금 고점이 더 높아졌으니까 42,350원이 고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42,000원 공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면 41,100원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어찌됐건 39,000원부터 들어온 물량은 수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000원에 이제 갈등을 하고 전량 차익 실현할까 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설정 범위가 돼서 다시금 이제 들여다 보시게 되면은 1.5의 차익 실현을 잡을 거지만 오늘도 1.5는 중립 범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끄러져 내려오면 저가하고 이제 고가 사이에서의 저 가격대, 그러니까 4만 원 공방에 내려오면은 4만 원에서 한번 수급을 보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중립 범위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차익 실현은 일단 41,1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하는 걸로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돼 있고 지금부터 이제 나가는 문자에 나는 거기에 그 문자부터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자부터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손절도 감행을 하실 수 있어야만 변동성 매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위험한 종목 지금 대형주에서 펀드멘탈 안 되는데 초강력 시세를 내고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오늘 기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펀드멘탈 안 되죠. 펀드멘탈 안 돼. 1조뿐이 안 나와요. 영업이익이.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뭐 50조를 훌쩍 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그냥 막연히 내가 보는 시각에서 비싸다. 하이닉스 무지 올라왔죠. 그럼 비싸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무지 올라왔는데 비싸다 생각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실적이 2018년도 사상 최대치 20조를 2배 넘겼어요. 60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에 맞는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의 기준을 설정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주가 뭐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자, 43,000원 매수. 요 기준에 일단은 거래 수반하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 아쉽게도 저쪽 그 불기둥 방은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문자를 어떻게 보니 녹화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를까 교육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저쪽 방은 지금 뭐 아쉽게도 매수 사인이 못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것까지만 이제 VIP 방에 매수 사인을 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매수 사인을 안 낼 겁니다. 그래서 43,000원 기준에서의 흐름 이 새로 이제 접근해서 저쪽도 이제 매수진을 드리려고 그래 불기둥방도 그래서 급하니까 이제 뭐 그냥 현재 기준의 매수진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잘라놨지만 그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다면은 다시금 한 단계 업이 된 거죠. 어제도 이제 상한가 기준의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잡아놨었고
5%입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 지금 방송화면 잘라서 올려놨나요? 방송화면 오늘 지금 11시 다 돼가는데 작업한 거 뭐죠? 작업한 거 싹 다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두산 퓨어셀의 PPT를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든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든 우리는 행복하게 두산 퓨어셀을 방송에 가지고 나가서 전략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겁니다. 저기 이제 불기둥방은 39,000원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검색기 떠야만 검색기가 떠야만 불기둥방에 매매 사인을 내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39,000원 또 그 이하 바닥에서의 그 수급 확인하고 골드만삭스 들어왔을 때 매수 신호를 잡아내고 이런 기준의 수익 범위는 아쉽게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꼬리가 좀 많이 달려요. 62만 주까지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개인들의 흥분 상태로의 흐름이 됐든 뭐가 됐든 윗꼬리가 달리는 그 위치에서의 설정 범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고가가 43,400원에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만드는 사이에 지금 42,000원대 공방인데 그렇게 되면 3%가 42,100원이란 말이에요. 좀 좁죠? 좁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문자 만드는 사이에 잘 방어를 해주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 설정 범위의 기준을 잡아갈 수밖에 없어요. 텍스트하고 매직 개선기 둘 다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훅 밀려요. 라이브 방송 접근하신 분들은 3%죠. 그러면 최소 절반 이상 전량까지도 차익 실현하셔야 돼. 최소 절반 이상 전량까지도 그렇게 해서 뭐 어쩔 수 없잖아. 3.92%의 검색기 이제 캡처한 내용 기준에서 설정을 잡습니다. 절반 이상 전량의 기준이에요. 문자 어차피 나갈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뭐 41,000원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더 올라오긴 했지만 41,000원에서부터 더 올라올 때 고점 찍고 내려오면은 최소 1.5% 그리고 3% 정도 툭 건드니까 벌써 3% 밀리는 거라서 3% 정도 변동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겠다. 그거는 서로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막 문자 와서 이걸로 샀는데 43,000원으로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절이죠. 편입 단가 이후에 주가가 더 밀리면 손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이 지금 막 개선돼 가지고 50만 주 매도해서 플러스로 전환돼 있다든가 8%가 밀렸을 때 기준에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60만 주대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확장됐다라는 것에 불편함을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저가와 고가 사이의 2분의 1이 요거란 말이에요. 4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4만 원대 초반을 그랬을 때에 지금처럼 프로그램의 매도가 확대되고 골드만삭스도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그렇다면은 재접근이 어려워지죠. 재접근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지게 되죠. 됐죠? 그래서 이미 벌써 이제 보니까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의 기준에서는 5%까지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순식간에 흘러간 흐름인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어제는 상한가의 절반 차익 실현 밀리면 이제 2% 밀림 전량인데 찍고 밀렸기 때문에 상한가 정리가 안 됐었단 말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 최대 차익 실현했던 범위는 그러면 상한가의 절반 정도 정리하신 그 기준뿐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훅 밀려 내려왔네요. 그죠? 녹화하는 사이에.
그래서 마지노선이 이제 그러면 5%까지 기준이라고 설정을 잡고,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알고 있었지만 또 공식 매도 사인이 문자가 안 나갔는데, 예? 42,000원에 다 파셨죠?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 나머지 이제 그 문자를 만드는 사이에 42,000원 위쪽에 공방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3%까지의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잡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이 상태에서 42,000원 다행히 넘기는 공방이 나오는 흐름이 되네요. 그러면 현재가의 기준이 42,400원이라고 기준을 잡고, 조금 전에 이제 캡처한 가격 관망, 그다음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해서 뭐 5만 원까지 열어놓는다. 어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장중 고점이 이제 43,400원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설정 범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점 대비 1.5%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얼마예요? 1.5%면 2,700원입니다. 700원. 그리고 42,100원. 그리고 5%의 기준은 41,200원의 기준이 됩니다. 41,200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보유 물량 50% 이상 전량이죠. 50% 이상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또 보면 돼요. 보유 물량 뭐 100%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올려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들 하시고, 절반 이상 지금 뭐 차익 실현 하시고, 이미 3%는 이탈이 됐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재차 뭐 매수세를 내더라도 재편입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이제 차익 실현 할 땐 차익 실현 하고, 그죠? 또 재편입할 땐 재편입하고, 차익 실현의 기준점을 놓쳐서 이제 헤매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움직일 것 같은데 아쉽네. 고점 넘기면 또 매수세 나가면 되지. 그때 넘길 때 매수세의 기준에 여전히 이제 또 거래가 실렸느냐부터 해서 다 들여다보고 그 기준에서 대처하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뭐 제 맘대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2조 7천억짜리를 레인보우 로보티즈도 지금 움직임이 나올 듯 안 나오고 있잖아요. 슈팅 나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들어 올리나, 그렇게 하면은 다시금 뭐 손바뀜의 매도인지, 손바뀜이겠죠. 뭐 들어 올린 쪽에서 슈팅 줬다가 바로 빼고 나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맞지도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준을 좀 잡으셔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퓨셀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전략 지금 다 올려놔 드렸고, 그리고 뭐 나장 파일로도 저렇게 아주 열심히 잘 올려놔 드렸어요. 지금 그 차익 실현 설정 범위 이후 기준에서 제가 영상도 다시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영상 위에 있는 영상을 좀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금 안 넣어놨나요? 된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저쪽 그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서 텔레그램 쪽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그램 쪽 7번 방에 제가 안 넣네. 7번 방 나머지 방을. 자,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놓고요. 그리고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재편입을 할 수 있겠느냐 부분은 뭐 오늘 당장이라도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염두를 해두시고, 왜냐하면 충분하게 지금 그 수급이 뭐 오늘 일정 범위 손바뀜 수급으로 저는 해석하는데, 수급이 나온다 할지라도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월등히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고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지금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러니까 다시 편입을 하려면 이제 지지 라인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그 지지 라인 형성된 이후에 얼마큼의 이제 또 변동성의 확장이 연출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을
놓고 봐야죠. 그리고 5분봉 지금 좀 자를 거예요. 5분봉 자를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해되셨죠? 위에 거 제가 올려놨으니까 오케이 다 지워주셨고, 마찬가지로 주축 유료방 그대로 일단 냅두고, 결론은 여기에 이제 그 줄을 거놓으면 이런 기준이 되죠. 우리가 이제 그 1.5 그리고 3% 5% 5% 기준이 41,200원이에요. 거기는 이탈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이제 그 기준을 발송을 다 해드렸고, 문자가 안 나온다. 1순위로 문자부터 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문자는 전체 유료 문자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메타방에 이제 매수세는 내지 않았으니까 멈춰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VIP, VVIP 그리고 불교등까지 발송을 합니다. 전일 이제 방송 원고 기준 최종본 기준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그 두산 퓨어셀의 내용이 있으면 같이 또 올려주십시오. 계속 5분봉부터 자를게요. 1.5가 42,700원이에요. 42,700원. 그 정도쯤이면 이것은 뭐 개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쳤을 때 41,200원. 3%에서는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 하셔야 되는 게 옳다. 아쉽지만 어떻게 할 거야. 42,100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절반 차익 실현은 돼 있어야 돼요. 절반 이상. 내가 최고점에서 아예 다 필요 없다니까. 일단은 뭐 늦게 따라오신 건 어떻게 해. 바닥에서 돌릴 때 기준에 2%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750원이니까 48,200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2% 바닥에서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죠. 그러면 38,200원이 38,200원. 그게 이제 요 정도 자락이 돼요. 바닥 찍고 돌릴 때. 그리고 이제 순절 범위를 명확히 잡는 거죠. 38,200원.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인 매수세를 한 템포 뭐 늦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얘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39,000원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매수세를 냈죠. 왜? 골드만삭스의 수급이 적지 않은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이게 밀리려면 확 밀리지 오르려면 확 올리지. 아니에요. 밀리려면 확 밀리면 정리를 못 해가지고 전전긍긍한단 말이지. 여기서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준만 보시면 돼. 거래가 지금 실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도 1,000원 단위로 따라붙은 건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최고점 들어올릴 때까지의 흐름을 따라붙은 거고, 여기 지금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뭐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올린다, 거래를 실어서. 그럼 그때 따라붙을 수 있는 건데, 위에 매도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몇만 주 단위 매도가 있으면 잡아먹고 들어올릴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프로그램은 이미 64만 주의 매도가 형성돼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형성돼 있고, 그리고 외국계 창구의 수급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그래서 요 창구 동향 기준에 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150만 주 들어왔던 프로그램 쪽이 매도,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추가적인 매수가 일단은 순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참 애매한 위치에 형성돼 있는데, 거래는 계속 고점 찍고 난 이후에 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거래는 둔화된다. 손바뀜이다 할지라도 그러면 손 바뀌는 쪽에 매수하는 쪽에 매수 강도가 확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현재로서는 추춤거리고 있다. 그럼 대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같이 대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현재가 창을 이제 캡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분봉 말씀드린 이제 5분봉 기준 차트도 캡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5분봉 기준에 뭐 이왕이면 쭉 뻗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그나마 개장 초에서부터 이제 깨져 내려왔던 부분을 지금 뭐 11시쯤이 된 건데 이렇게 들어 올려 주니까 행복한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5분봉의 기준의 흐름도 정점에서 이제 정체 상태에 놓여진 거고요. 밀려 내려올 때는 거래가 필요 없어요. 밀려 내려올 땐 거래가 없어도 내려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일주월봉의 기준에서도 저게 이제 그 교수형의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일 이제 그 우리가 두 개의 차트를 설정해 드렸는데 두사이너빌리티는 차트 두 개 다 그 캡처해야 돼요. 그 두사이너빌리티는 자료 다 캡처를 차트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캡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사이너빌리티의 흐름의 기준에 일봉 차트에서 이제 36,000원에 6,000원대 어제 교육을 해드렸고 종가가 48,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봉 기준에서 똑같은 위치인데 어제 이제 변동률이 30%가 되다 보니까 요 캔들이 작아 보입니다만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6%까지 15% 변동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큰 변동이에요. 근데 엄청난 갭상승 이후에 몸통이 음봉으로 떨어졌다면 그거는 교수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갭상승 이후에 뻗어가야 될 자리에서 어느 가격에라도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물량이 쏟아졌고 그리고 그것을 꼬리 달고 돌리는 그 흐름은 개인들의 흥분 상태에서의 추격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석을 시장에서 합니다. 지금은 이 캔들이 그러한 캔들로 인식이 잡히진 않아요. 그런 캔들로 인식이 잡히진 않기 때문에 추이 추세는 여전히 뭐 살아있다.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1조 이상이면 뭐 극대형주죠. 우리의 기준은 이제 10조 이상 뭐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고 지금은 20조가 넘어야 그나마도 좀 극대형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수도 올라왔고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왔어요. 종목별로. 1조 이상짜리는 뭐 중형주급 정도로 봐야 되는데 지금 2조 7천억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의 이제 매매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거의 뭐 극대형주로 인식을 잡아도 크게 무리 없는. 그래서 요 위치에서의 그 흐름으로 놓고 보신다면 오늘 좀 갭이 나오고 뻗어 올라갔다면 그 힘을 더 긍정적으로 볼 텐데 일단 뭐 그렇지는 않았다. 다만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시초가 수준으로 도지로 끝나더라도 또 음선으로 살짝 내려오더라도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다. 근데 오늘의 고점을 재차 넘기기 위해서는 오늘의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이 연출돼야 될까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개선되든 골드만삭스가 보여주든 개인 선호 창구가 매도 물량이 나오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거래를 터뜨리고 분봉의 기준에 거래를 터뜨리고 고점을 넘기든 뭐 그런 식의 어떤 명확한 기준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고 그리고 잠시만요. 5분봉에서 제가 요걸 안 잘랐는데 그냥 잘랐죠. 이거를 그냥 자르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거래가 없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도의 기준이 잡힌다. 거래가 없다. 그리고 요 자락에서도 꼬리를 달았죠. 매도의 기준이 잡힌다. 이렇게 설정이 잡혀야 돼요. 저 매도의 기준이 잡힌다의 기준은 요 42,700원의 기준에서의 저런 기준에서의 매도의 기준에 그럼 그리고 거래를 터트리고 들어 올렸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매수. 저 꼬리까지도 저게 꼬리 이전에 몸통이었을 거 아닙니까? 거래를 수반한 몸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저점 대비해서 2% 들어 올리는 흐름 그리고 실질 매수자에는 39,000원에서 여기서 다 매수의 기준을 잡아내줬다.
그죠? 여기까지.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순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서도 그 시그널이 일단 영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어요? 꺾이고 데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꺾이고 데드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다. 꺾이고 데드가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처럼 프로그램이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매수 기준 잡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이제 중립 범위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락이 이제 좀 둔화되고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근데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들어오든 프로그램에 들어오든 그럼 거래량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뭐 아무것도 지금 마저 떨어지는 게 없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분봉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설정을 잡았을 때 기준에 매도의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주가 밀려서가 아니라 또 거래가 없으니까 밀리는 거고 거래가 무조건 이렇게 터져야 됩니다. 이렇게 터지지 않으면 고점 돌파의 기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저점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지지가 되고 돌린다. 그럼 2% 역시 또 돌릴 때 기준에서 편입 설정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봉을 이제 수정을 해놓고 그럼 이 근거가 뭐냐? 윤정도 마음대로 이제 뭐 2% 3% 얘기하는 거냐? 근거가 뭐냐? 지금 42,000원까지 잡아 돌리잖아요. 근데 거래가 없어요. 그럼 못 따라가는 거야. 차익 실현을 만약에 해두셨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 따라가느냐? 고점을 넘기면 따라가느냐? 아니야. 고점을 넘기더라도 수급이 뒷받침돼야 돼요. 거래가. 혹은 고점을 넘길 때에 거래가 없더라도 그러면 뭐 골드만삭스가 튀어나와도 골드만삭스 안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60만 주 넘겼던 프로그램이 이제 멈춰지고 60만 주 미만으로 내려왔는데 그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50만 주 미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 뭐 개선이 돼야 기준이 잡히는 거지. 그냥 이러고 있다가 기분 좋은데 살까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살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검색기 캡처했을 때 42,400원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죠? 42,400원까지.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생각을 한다는 거지. 분명히 매직 계산기 42,400원 잘라서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42,400원에 매직 계산기 만들어서 올려드릴 때는 주가가 올려드릴 때 밀려 내려와 있으니까 거기서 팔 걸. 근데 막상 올라오면은 이걸 또 가져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결론은 거래가 실리지 않은 가격 반발력의 흐름은 매우 긍정적인 위치로 해석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이미 절반을 매도한 거, 절반 이상을. 그리고 여기서 재차 52,000원이 이탈되면은 전량 매도의 기준을 설정해 드릴 거예요. 52,100원. 그럼 단문 문자로 한 번 더 명확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52,100원 이탈 시 52,100원 42,000 죄송합니다. 42,100원 제 이탈 시 100% 차익 실현. 두산 퓨얼셀 현재가 4만 꽉 치고 올라는 42,700원이네. 42,700원. 그리고 42,100원 제 이탈 시 보유 물량 100% 차익 실현. 보유 물량 이게 이제 5분봉으로는 너무 멀다 하시면 1분봉 보시면 돼요. 그죠? 보유 물량 100% 차익 실현. 이렇게. 그렇게 해서 5%까지 안 보고 요거를 오히려 거래가 없을 때 기준에서는 지금도 봐요. 올라오니까 막 따라 붙고 싶고 올라오니까 왜 팔게 했어. 올라오니까 뭐 오히려 파는 게 이제 짜증스럽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이제 우리 이제 100% 차익 실현 범위는 42,100원이 이탈되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그러면 다시 보죠.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점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고점 돌파 그리고 시초가 돌파, 장중에 저점 형성 시 2% 반등. 요게 이제 1차적인 우리 이제 오늘의 편입 기준에 검색기 뜬 거하고 검색기 진입 이후에 변동하고 다 캡처하셔야 돼요. 매도 신호까지 다. 지금 재진입으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편입 단가 대비 10% 이상 변동의 기준에서는 고점 대비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한다. 10% 미만이죠. 이제 그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10% 이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편입 평균 단가 대비 3% 이상 조정 시에 손절도 하고, 그리고 오버나잇을 하려면 이런 50% 미만만 가져간다. 그리고 이길 시초가의 고점 대비 2~3% 조정 시엔 전량 차익 실현. 어제 이제 상한가 이후에 기준 누리 되겠죠. 그리고 1조 이상짜리, 그리고 1조 이하짜리. 다 기준이 설정돼 있어요. 이 설정돼 있는 기준대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일 그 상한가 이후에 오버나잇을 가져갔다면 오늘 2~3% 밀릴 때 기계적으로 알아서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는 게 옳은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의 기준 지금 이제 이탈됐어요. 저는 전량 차익 실현 한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어제 이제 상한가에 이렇게 팔았어야 되는데 절반 이상은, 그리고 오늘 50% 가지고 오셨다면은 시초가 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3% 전량 정리. 그다음에 다시 사는 거는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돌렸을 때, 그죠? 그러고 나서 시초가 돌렸을 때 이렇게 샀잖아. 다 또 고점 넘겼을 때 다 샀죠. 근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좀 설정을 하자.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래서 두산 피어셀 이제 뭐 오늘 날짜로 다시 이제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만, 나도 뭐 좀 이렇게 같이 대처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야 돼요. 그 방법뿐이 없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윤정도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해서 홈페이지 있고 유튜브 있고 있는데 유튜브 먼저 보실까요?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찾으시면 돼요. 사실상 하이닉스 55만원 공방, 55만 2천원 공방의 흐름까지 해서 이제 뭐 편입 기준 또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보시면 두산 피어셀에 대해서 편입 36,000원대 녹화해드리고, 결론은 33,000원의 매수자인 36,000원대 교육, 그리고 48,000원 상한가. 뭐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뭐 전체적으로 다 기준 잡아서 대처할 수 있죠. 자, 삼성중공업이 지금 프로그램 53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분량 이제 뭐 손바퀴 모름으로 놓고 보고요. 움직임이 나오는데 삼성중공업 쪽에 편입 설정 범위를 일단 잡습니다. 29,500원에 매수 사인을 드렸고, 지금 이제 31,100원 250원 공방인데 31,200원 정도로 해서 매수 사인을 드릴게요. 4분기 목표 주가는 5만원 선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삼성중공업도 거래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반발력 기준 고점을 월등히 넘기는 흐름은 아니니까 수급이 이제 좀 더 들어오는 이제 흐름, 8억 8천만 주짜리라서 50만 주의 매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어제 그 두산 피어셀하고 어제 이제 그 팍스 방송 방송에 불교동 AI 뭐 상한가 종목 교육, 그리고 두산 퓨얼셀 두 개 영상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일로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수익 기준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주월봉 이제 다 잘라서 올려드릴 건데 일단은 5분봉 그리고 1봉 잘라서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런 이제 수익 범위들을 어제 이제 상한가 수익 범위들을 다 창출하시고 오늘도 추가적인 뭐 수익 범위 기준이 잡혀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대로 쫓아하셨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 초에 이미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재편입 신호 나오는 기준에서 혹은 이제 가지고 계셨던 기준이라면 돌려지는 흐름에서 추가 수익 범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기준입니다. 지금 42,700원까지 올랐지만 결국 이제 거래가 실리지 못하니까 대밀려서 어떻게 됐어요? 42,000원 이하에서 또 공부합니다. 저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한 걸로. 전체 종목이 아름아름 다 들어오고 있어요. 전체 종목이. 그리고 이제 어제 방송하면 잘라서 여기다 붙여 드릴 거고 어제 방송 나간 부분들 화면 볼까요? 어제는 뭐 일부에만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고 작업하시는 거 잘라주실 때 두산 피어스는 하여간에 다 잘라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제 이제 그 차트들이 일봉 주봉이 다 2장씩이에요. 그리고 이제 5분봉도 있었고 어제 기준에 그러니까 지금 수소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마이너스 8%까지 밀렸을 때 그럼 그 수소 관련된 내용이 어제는 반짝 재료고 오늘은 뭐 악재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슈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가 어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던 부분인데 일봉 차트 요 박스 차트하고 그 다음에 요 차트를 설정을 해서 방송에서 교육을 다 해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아이고 하나 빼놔야죠. 이런 식으로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고 조금 이제 저는 개운해진 거예요. 일단은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정리 기준 설정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고점이 43,400원이죠. 명확히 맞나요? 43,400원. 그리고 계속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저도 어차피 계속 볼 거예요. 지금 녹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수급이 여기서 맴도는 사이에 바뀔 거냐, 긍정적으로 바뀔 거냐, 그걸 놓고 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술적으로 대처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수급이라는 건 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적 오늘 이제 상승률 종목 기준에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순위가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사실은. 또 고점이 이 사이에 고점이 더 넘겨진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산 피어셀은 이렇게 57.82%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7.82. 마감 때까지 이제 고점이 또 높아지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마감에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57%면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하고 삼성전자가 한 템포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상승률 부분들이 9월 이후에 또 10월 달에 포착된 종목군들의 변동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실상.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부분도 오늘 뭐 거래량으로 놓고 볼 때는 삼성중공업이 오늘 고점을 넘기기에는 거래가 다소 좀 제한적인 상황에 프로그램 좀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그 다음 두산피어셀 문자 사인 오늘 거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49.28% 49.28 49.28
28. 대단한 거죠. 어제 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더 확장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봉 월봉도 바꿔드릴까요? 이 바꿔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고 좀 피곤함이 쌓이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5분봉 그다음에 1봉 기준, 그리고 현재가 창도 이제 좀 넣어놓을 겁니다. 창고 동향. 그렇게 해서 정리되면은 영상 링크 올라오는 그 시점에 올려드릴게요. 자료들을 낱장 파일로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부에서도. 뭐 띵동 소리가 너무 나고 방에 이제 뭐 자료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광고 아니냐부터 해서 무료방에 계신 분들이 싫으시면 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딴에는 이게 자료라고 생각해서 올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잘라서 컨디션도 안 좋은데 이런 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자, 그렇게 해서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 확인해서 전화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하고 이제 월봉 같이 자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여다 보시고, 주봉에서는 이제 수급 범위를 설정을 해서 이제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수급이 좀 꼬여지겠죠. 아무래도 보여지는 그 흐름이 좀 많이 훼손돼 있기 때문에. 근데 누적적인 수급이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뭐 긍정적인 위치로 역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그리고 월봉 다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주봉의 기준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오래간만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뭐 등락률 퍼센테이지로는 그렇게까지 비이성적인 변동률은 아닙니다. 상한가 평상시 이제 시가총액 2조 뭐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 나오기 쉽진 않지만, 뭐 월요일날 한미약품 시가총액 5조짜리가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던 걸 감안한다면, 그리고 이제 수급이 이렇게 속단표로 미친 듯이 들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그 월봉 기준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먼 기간의 월봉을 잘라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시장 지수하고 연동폭의 기준에 지금은 굳이 뭐 처음 스타트남부터 이제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조금만 더 수급이 들어온다면 저 고점까지의 돌파 흐름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거래가 결코 나쁘지 않은 위치가 된다. 그리고 매번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가 매물벽입니다. 여기 매물이 제일 많습니다.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가 많은 만큼 매물이라는 인식이 잡히겠죠. 근데 대형주는 뭐예요? 그냥 어제처럼 한 방에 매수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뭐 매물이고 뭐고 그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메이저에서 수급 들어오면 끝인 거지. 대형주가 무슨 매물이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해석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술적 분석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그냥 줄 하나 거놓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이 기술적 분석 학교가 없잖아요. 천상 뭐 윤정도한테 배워가든. 그러다 보니까 줄 하나 거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외에는 뭐 크게, 또 여기서도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인다면 바로 또 따라붙을 수 있는, 밑에서든 위에서든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최근에 이 평선을 잘 잡아 당겨 놓은 로봇 관련주, 그 중에서 이제 로보티즈가 한동안 좀 쉬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개장 초부터 조금 흐름은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전거래일의 거래량은 넘겼는데 좀 더 터져야 돼요. 그래서 오버슈팅, 그러니까 수급 범위의 매수 강도가 멀쩡하게 월등하게 살아나 주면서 흐름이 연출되기를.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기준으로 세 분 신규 가입자 있으신데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뭐 매매 따라하기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쪽에서 조금 설명을 미흡하게 드린 게 있어요. 매매 따라하기는 VVIP 회원 아니시면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VVIP 회원이셔야 되고요. 그다음 별도의 보증금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HTS를
활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1년 가입을 하셔야만 HTS 버전은 드린다는 거 그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강연의 날짜 잡아서 알려드릴게요. 11월 달 지금 이제 10월 말인데 11월 달 중순 이후 11월 달 말일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빠르게 잡을 거예요. 뭐 굳이 늦춰서 할 이유도 없고 지금 뭐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존에 계신 이제 회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하고 해서 한 10분 전후 뭐 10분 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10분 전후 기준에 종목 검색기 HTS 버전 받으실 분들은 뭐 1년 가입하신다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강연에 무조건 신청을 하시고 오셨어야만 드렸었죠. 그래서 그 뭐 수익 범위 놓고 보시면은 일단 포트폴리오 수익 범위에서 이제 잡아서 끄집어내서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올해 정산을 해서 결산을 해서 들여다보시면 매우 뛰어난 그런 기준이 됩니다. 시장은 뭐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드렸죠. 시장 글로벌 시장 비교 차트도 72회차 원고 그거 가져다가 그걸로 하세요. 그거 다시 칸 수정해 놨으니까. 글로벌 증시에 미친 듯한 폭등 랠리에 우리나라가 소외돼 있었는데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소외돼 있었다 생각하시고요. 이제는 그것을 다 훌쩍 뛰어넘고 있죠. 그리고 IT 이외에는 대응이 없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내년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저런 상황에 주가가 따블 난다는 게 그게 이상하다. 내가 본 시각보다 더 올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이제 24년도 2월 포트인데 하이닉스 이때는 최대 60%까지 채웠어요. 지금 45%. 뭐 그런 식으로 쭉 채워왔고 올해 이제 5월, 4월 말에 다 2천 깨진다고 할 때 윤정도 혼자 6월까지 3천, 9월까지 4천 넘긴다 했죠. 결국은 4천 넘겼죠. 꼭 9월이 아니면 어땠습니까? 그런 흐름들. 그리고 10월 그리고 7월 달 삼성전자의 흐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수베타시스 세 종목을 7월 10일 강연회에 집중해서 압축할 종목으로 드렸는데 저게 이제 8, 9, 10 세 달 동안에 얼마 수익이 난 거예요? 70%의 수익이 난 거예요. 이 세 종목이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멘토 역할은 별로 없어요. 멘토 역할이 뭐가 있어. 안 사신다는 거 억지로 사드리는 거죠. 이런 수익 범위들 이게 35만 원일 때 더블이에요. 35만 원일 때 더블. 그죠? 왼쪽에 35만 원 있잖아요. 이런 수익들을 다 갖고 가셔야 돼. 대형주에서. 주도주에서. 이 보시면은 이게 23년 하반기 포트 맨 위에 게 옥돌정님. 저분도 이제 솔직히 자산이 한 10억 규모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68%면은 26억이 수익 나 있어야 돼. 27억이. 근데 가끔 전화 와요. 계좌 반토막이야. 지금 조금 회복됐겠지. 이 10억짜리 계좌가 28억이 수익 나 있어야 되는데 27억이. 그리고 가장 최근 7월달 계좌입니다. 이게 밑에 게. 7월달 계좌 수익 보시면 어때요? 이거 두 장으로 쪼개놔야겠다. 그죠? 두 장으로 쪼개놔야겠다. 굳이 뭐 두 개를 한꺼번에 묶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요번 계좌 그리고 요번 계좌 이게 이제 두 번째 요 밑에 계좌가 올해 7월달 계좌라니까요. 올 7월달 계좌인데 뭐 이분 뭐 자산 규모를 오픈할 수는 없고 자산이 굉장히 크세요. 일반적인 자산보다는 뭐 방에 더 많은 자산을 또 운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입은 자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계좌 1억 원을 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비율만큼 딱 넣는 거거든요. 45%. 거의 뭐 50% 넘었던데 보니까.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하셨어요. 50% 넘었어요. 수익이 7월부터. 실제 계좌 수익이 뭐 종목 하나 잘 갖고 있었고 그것도 뭐 따블 났어요. 따블 났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그런 거는. 아 카카오를 놓쳤는데 상관없이 네이버 우리 있으니까 네이버 기준에서 추가 문자 내보냅니다. 오늘 이제 네이버가 세 번째 문자예요. 그래서 일단은 10% 비중까지 이제 채우는 기준이니까 VIP 방도 일단은 내보냅니다. 그래서 26만 7천원. 오늘 네이버에 좀 관심을 두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로보티즈 네, 지금 기준에 네이버가 한 단계 또 업을 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부분도. 그래서 검색기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가 이제 진입 이후에 수익률 범위가 6%대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6.77 진입 신호 나오고 6.9 7% 수익까지 되겠네. 아 이게 지금 녹화를 안 떴으면은 아까 68,000원 이하에서 이제 편입 설정을 좀 잡아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1,600원이니까 한 2%대 수익인데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의 변동률보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의 변동률이 지금 더 크단 말이에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도 이제 뭐 자체적인 카카오의 강세보다 더 월등하게 자체적인 변동률을 내줄 만큼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이슈들이 매우 많다. 뭐 카카오만큼의 또 카카오 이상의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쪽이다라고 이제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의 기준에 6% 이제 7%까지 형성될 수익을 이렇게 검색기 하나만 갖고 계시면 충분히.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눈이 아파요. 사실은 눈이 아프긴 한데 어쨌든 카카오 그렇게 돼 있고 좀 일찍 끊어드리려고 하는데 또 1시간 이상 녹화가 됐네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설정 범위, 우리가 이제 두산 피어셀을 녹화를 끝내놓고 그 다음 어떻게 이제 또 대처를 할 건지는 또 들여다보겠죠. 왜냐하면 지금 42,000원대 계속 공방인데 안 밀리고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뭐 개선돼 있던가 새롭게 들어오던가 그게 나오겠죠. 어쨌든 뭐 다 이런 식이에요. 7월 이전에 형성돼 있던 이제 계좌들의 수익 범위들인 거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사실상 수익률의 기준은 크게 계속 확장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기 좀 피어셀 부분을 문자를 다시 한번 더 놓고 보고 39,000원, 40,000원, 41,000원 오늘 기준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매도 사인까지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두산 피어셀 어디가 있어요? 어제 뭐 대박이었죠. 보시면 문자 3만원부터 해서 이제 9월 말에 그리고 10월 28일 날 33,000원부터 48,000원까지 그다음 33,000원에 편입했던 물량을 지금 42,000원대 9,000원 오른 거예요. 거의 뭐 30% 가까이 수익을 낸 거죠. 그래서 요러한 내용들, 매집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요렇게 이슈 범위의 내용들 이렇게 두산 피어셀의 기술적 분석의 목표 주가는 6만 원이다. 그게 이제 대박인 거는 장중에 목표 주가 4만 원 드렸는데 4만 원을 넘긴 거예요. 장중 목표 주가. 거래대금
뭐 전부 최상위로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검색기에 이제 이미 떠서 변동률의 기준이 일정 범위 확정이 됐죠. 볼까요, 그거를? 이거 매번 얘기하지만, 자, 원고 작업하시는 분, 이게 이렇게 깨진다니까?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넓게 해놓으세요. 넓게. 아예 좀 조금 더 넉넉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깨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강원 에너지는 상한가 진입했던 종목이죠. 그죠? T로보틱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두산 피오셀 MTS하고 진입 후에 변동률이 1% 등 게 나오잖아. 그리고 매도 신호도 있었고. 뭐 지금이야 재편 신호 나오겠지만. 매도 재편 신호까지 그걸 잘라줘야 두산 피오셀 죽어라고 놓고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그거지 않겠어? 그래서 그 MTS 걸 제가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하고 진입 후에 차트 있잖아. 검색기에서. 지금도 떠 있는데. 그래서 올려놔드릴 테니까 영상 마무리 짓는 동안에 그거 올려주시고. 지금 벌써 12시 돼가요. 여러분들도 집중하시고. 아까 저런 그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과연 저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료가. 영상 올려드립니다.